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원주 지역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요.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자, 영서 지역 오후에는 좀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도 있겠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본회의까지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게 과연 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또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한 주간의 동네 정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향교 역사공원 조성을 완료했다고 하죠. 오늘 이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5월 20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강원농업에서 조직적으로 강원도를 떠나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 용역의 경우 브로커를 통한 인력 유출이 계속되고 있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온 계절 근로자 역시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공장 등으로 무단 이탈하면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끼리도 정보를 공유하고 무단 이탈을 돕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대두 속에서 강원도 내 대학들의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강원도 대학 포럼이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포럼은 강원도와 지역 대학의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의 길을 찾기 위한 초정파적인 협력 기구로 지역 소멸과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대학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대학의 역할을 돌아보고 생존과 발전, 또 나아가서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 지역의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1.5% 증가하면서 18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 본부의 2022년도 4월 강원 지역의 수출입 동향을 보면 도내 수출액은 2억 7,900여만 달러로 지난해 4월 대비 21.5% 증가했고, 또 1월에서 4월간 누적 수출액은 10억 2,300여만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수출액에 관련 신기록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요. 이제 다가오는 다음 주에 법사위 또 국회 본회의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이견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 강원특별자치도를 앞둔 현 상황, 또 의미, 이 과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원시대학교 국제통상학과의 김영식 교수 연결하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강원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만은, 그렇죠. 드디어 다음 주 이제 본회의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법안의 내용 좀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제 법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안의 이제 목적은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 네. 그것으로 인해서 강원도가 어떤 새로운 변화, 그러니까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이렇게 법안의 목적이 정해져 있고요. 네.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특별 법안들이 이제 마련이 됐죠. 네. 워낙 많기 때문에 자세히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 네. 그리고 특별자치도한 도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 계획과 각종 지역 개발,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재정상 특별 지원, 그다음에 낙후된 강원 자치도의 지역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하겠다. 뭐 네. 이런 내용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고도의 재정권, 자치권을 부여하고 또 규제 완화해서 좀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뭐 충분히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뭐 국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네. 또 산림보호라든지 각종 규제가 정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굉장히 많이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그렇죠. 그러면은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꼭 그것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0%가 산지이다 보니까 네. 백두대간 보호법, 국립공원 관리보호법 뭐 이런 환경보호법까지 엄청나게 많은 규제가 있어서 사실 지역을 발전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오랫동안 이제 이의를 제기했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DMZ 같은 경우에는 또 휴전선 어떤 근처는 또 개발이 또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의 전체적인 경제가 침체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된 현상들이 이제 저해되었고 뭐 이러한 어떤 많은 것들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번에는 좀 이러한 것들을 좀 풀어보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컸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법령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텐데 사실은 이제 속내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 사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도 있잖아요. 정체성이라는 게 자연, 뭐 깨끗한 공기 이런 건데 네. 너무 또 난개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또 우려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어쨌든 규제를 갖다가 풀고 개발하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네. 영동 지역에서는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던 그 오스 케이블카 관련 문제요. 예. 이 지자체 의지는 확고했습니다만은 환경부, 이 중앙부처 등에서 또 이제 환경 문제 굉장히 난색을 표하면서 몇 년 동안 정말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년이 아니고요. 30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제 자치권이 부여되고 이 규제에서 상당히 완화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은 좀 전개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글쎄,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어떤 정부가 뭐 진보건 보수 정권이 들어서도 이것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하려고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이제 야기됐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뭐 사냥이나 이렇게 동물들 이걸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라는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혹은 이제 동물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희귀 식물들에 대한 보존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하고는 싶지만 그런 단체들의 그다음에 그런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반대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워낙 거셌다는 거죠. 특별자치도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계신 거고요. 충분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원주 같은 경우는 이 대기업을 유치를 이제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렇죠. 아무래도 한강 또 상류 지역이기도 하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괜찮아질까요? 그것도 좀 쉽지가 않은 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거를 얘기했잖아요. 깨끗한 공기, 그다음에 이제 환경이라는 것들. 우리가 개발한다는 것은 난개발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역의 환경이나 공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개발했을 때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난개발을 통해서 무조건 기업 유치하고 굴뚝 공장들 끌어다가 우리가 경제 발전 이건 오히려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지역 알겠습니다.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는 거죠. 이 고대 자치권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또 난개발은 막아야 되고요. 그렇죠. 이 균형을 또 찾아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이 차기 도지사로서의 또 어떤 역할이 막중한데 중요하죠. 이번 또 지방선거 앞두고 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통과되면요. 네. 이 통과되었다고 바로 특별자치도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일정이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일정은요. 일단은 이제 지난 16일 날 이제 행정안전위원회가 통과를 시켰고요. 네. 25일 날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네. 26일 날 본회의에 심의를 거치게 되고요. 6월 초에 법안이 공포가 되면 보통 1년 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 6월 달쯤에는 공식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예. 사실 너무 많은 기대도 또 너무 예. 많은 어떤 뭐 별다른 게 있겠어? 라는 어떤 예. 그것도 이제 약간 우리가 자제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좀 전례를 살펴봐야 되겠어요. 현재 제주도 네. 그 세종시는 좀 약간 이제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예.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어떻게 운영이 예. 되겠습니까? 좀 우리가 또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약간 예. 다르게 가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예. 제주 특별자치도가 이제 설치되었을 때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제 자유도시로 조성하겠다라는 것이 특별법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이양이 시작이 됐고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규제 자유화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법적 조항에다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군요. 따라서 이제 실질적으로 제주도는 첨단 과학기술 산업 단지라든가 그다음에 관광지, 농지, 도시개발 이런 인허가, 특례와 같은 것들을 다 권한을 특별자치도에다가 줬던 거죠. 네. 뿐만 아니고 학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교도 만들고 외국인 대학도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줬던 거죠. 아마 우리도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이런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아니면 이제 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우리하고 제주도하고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제주도는 이제 섬이다 보니까 국제자유도시라는 이제 아이템이 상당히 좋았던 것이고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니까요. 네. 하지만 우리 지역은 그거보다는 사실 묶여있던 지역들을 체계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주도는 좀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했었고요. 강원도는 네. 아무래도 좀 하드웨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될 같은데 가능성이 다르면서 또 같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아무튼 뭐 또 강원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예. 좀 또 다음 주에는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또 제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부분 좀 저희가 많은 또 시간을 들여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정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동원시대학교 국제통상학과의 김영식 교수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죠. 각종 벽보와 플랜카드들도 정말 여러 곳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31일까지죠. 13일간의 선거운동. 또 이제 도지사 후보전도 이제 뜨거워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또 더불어민주당 이광주 후보가 각각 또 정치적 기반인 춘천과 원주에서 선거 유세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또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한울 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도지사 후보들을 중심으로 일단 선거 전 굉장히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를 살펴보면요. 어제 오전 8시 춘천중앙로터리에서 선거 유세 차량에 올라 목소리를 높여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는 제 이름이 적힌 점퍼를 입기까지 정말 힘들었다며 유세장에 섰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첫마디를 뗐는데요. 네. 앞서서 당에서 공천 배제되면서 단식 농성을 벌였고 또 경선을 거쳐서 본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소회부터 꺼낸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자신을 힘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 강조하면서 얼마 전 힘들게 정권 교체를 했는데 이제는 잃어버린 12년 강원도정을 꼭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인구 200만 수도권 강원시대를 기조로 내세운 그는 이젠 과감한 경제와 교육, 복지 정책으로 인구 200만 명의 강원시대를 만들겠다면서 강원도를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명실상부한 수도권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강원도를 홀대해 왔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오색 케이블카 하나 놓기를 40년 동안 막아왔고 특별자치도 약속 하나도 10년 동안 지키지 않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날 강원도 수부도시이자 그의 정치적 기반인 춘천에서 유세를 시작한 김 후보는 춘천시장 후보들과 강원도의원, 춘천시의원 후보 그리고 선거운동원 100여 명과 함께 선거 로고송에 맞춰서 율동을 하며 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는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만은 정식으로 여야가 교체된 것은 이제 또 열흘 정도 된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또 여당 후보로서 좀 탄력받는 분위기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여당의 힘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도 함께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경제와 교육, 문화, 관광, 통일 대비 특별자치도로 만들 것이라면서 5개 권역별 산업전략을 추진하고 또 도내 전역의 미음자형 고속교통망 확충을 통해서 SOC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또 10개 분야별 권역별 77개 그리고 맞춤형 8개 공약인 새로운 강원도 7788 공약, 칙칙폭포 공약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이 공약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김 후보는 춘천을 시작으로 어제 홍천과 횡성, 원주, 평창, 강릉 등 하루에만 6곳의 유세를 마쳤고요. 오늘은 동해와 강릉, 속초, 고성 등 동해안을 순회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광재 후보, 지금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은 상승 모멘텀을 좀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아무래도 그 정권 교체 직후에 이뤄지는 이 선거이기 때문에 정치 지형상 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인물론을 이제 들고 나왔군요. 네, 지금 현재 민주당은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광재 도지사 후보는 어제 원주에서 가진 첫 공식 유세에서 6일 지방선거 전에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민들께 첫 선물로 드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원주 의료원 사거리에서 유세를 시작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를 저에게 요청했을 때 저는 제가 도지사가 되는 것보다 강원도민들이 더 잘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다면서 그래서 당이 5가지 강원 현안을 요구를 했고 그 첫 번째가 강원특별자치도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면서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을 통과시켜서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 도민들에게 첫 선물로 특별자치도를 드리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좀 그 인사와 예산 문제 등에서 또 국민의힘을 향한 견제도 했군요. 네, 어차피 열흘 후에 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서 새 정부 들어서 강원도 출신의 장관과 청와대 수석도 단 한 명도 없고 급기야 여주에서부터 원주까지의 복선전철 예산을 줄였고 강릉에서부터 재진강까지의 예산도 없어졌다면서 강원도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광재가 일을 훨씬 더 잘할 것이라면서 원주를 70만 도시로 키우고 이를 넘어서 횡성과 여주, 제천은 하나의 경제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도 약속을 했는데요. 이광재 후보는 이날 0시 원주 소방서와 단계지구대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개시를 했고 원주 원팀 공약 발표의 일정을 소화한 후에 인제와 속초, 강릉 등을 차례로 찾아서 도민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동해와 강릉, 태백, 삼척, 정선, 영월, 춘천까지 강행군을 이어갑니다. 네. 자, 이런 건데 각 정당별로 또 이탈자들의 영향력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 이 조일현 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 정치인입니다만은 어제죠 국민의힘의 김진태 후보를 지지한다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일환 전 위원장과 장승우 전 민주당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지역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김진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일환 전 의원은 깨끗하고 강한 젊은 강원도 건설을 위해서 그에 어울리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깨끗한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도지사 적임자는 김진태 후보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앞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도지사 후보로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결격 사유가 많다면서 왜 이광재 후보가 강원도지사를 그만두는 귀책 사유를 잊었느냐며 따졌습니다. 또 3번이나 정치자금 위반으로 벌금과 징역을 번갈아 받았고 절도와 공문서 위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강원도를 지킬 수는 없을 것이라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앞서서 조일원 전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면서 민주당과의 대척점에 서게 됐습니다. 그는 민주당 소속으로 민주당 도당위원장을 3번이나 연임을 했었고요. 그리고 14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총선 때 출마를 했었으나 당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무소속 후보로 뛰게 됐었고 그 기점으로 22여 년간 몸담아왔었던 민주당과의 연은 끊겼습니다. 또 이날 장승호 전 위원장도 문제가 많은 이광재 후보를 공천한 파렴치한 민주당에 다시 한번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가세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반면에 공천 탈락에 반발하면서 당을 떠난 무소속 후보자들 이 국민의힘에서 좀 여러 명 있지 않겠습니까? 또 견제 수위도 높여 나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또 파기력을 유지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한우 기자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가 향교 주변에 역사공원의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원주시의 제1호 역사공원으로 다양한 도시문화 사업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향교의 역사공원 조성이 완료되었는데 좀 어떻게 꾸며졌습니까? 네, 원주시는 지난해 4월부터 향교 조성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조금은 삭막했던 향교 주변에 마당 3곳과 주차장 2곳을 조성하고 향교에 어울리는 수목을 꾸며놨는데요. 조선시대의 원주는 원주 향교와 강원 가명, 원주목, 호저 7종사원 등의 시설이 설치된 행정과 교육의 도시였습니다. 원주 향교는 강원도의 수부 향교이면서도 강릉이나 춘천 향교에 비해 격이 낮게 지정돼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향교 역사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는 향교의 지역 문화재로서의 위상과 주변 지역의 주거 환경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향교 공간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네, 원주 향교 역사공원은 공휴일에도 개방해 시민들이 향교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체험을 운영합니다. 향교 바로 옆에는 2002년에 전통혼례 예식장으로 건립한 교육관이 지난 3월 전통문화교육원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요. 전통문화교육원은 그동안 원주 향교와 원주 역사박물관, 강원 가명에서 분산 운영되던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총망라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향교 역사공원을 들려서 향교의 실물도 구경하고 전통문화교육원의 체험 프로그램도 즐긴다면 시민들과 또 자라는 아이들이 원주의 역사를 새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원주시청 도시재생과 김성식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로 편입된 토지의 상당 부분은 향교재단 소유 토지로서 시에서는 해당 편입 토지에 대하여 기부 체납과 지상권 설정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그동안 원주 향교와 수많은 협의 과정이 있었으며 지난해 1월 도로 주차장 등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편입된 향교재단 소유 토지 24필지 8,200제곱미터를 기부 체납 등 무상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하였고 공시지가 금액으로 약 32억 상당의 보상비를 예산 절감한 커다란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 향교공원 곳곳에 또 여러 가지 특색을 담은 디자인이 담겼다고 하는데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원주 향교 역사공원은 원주시의 제1호 역사공원인 만큼 원주시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곳곳에 포인트를 주면서 디자인에 공을 들였습니다. 전통문화교육원 앞에는 은행잎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요. 은행은 유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상징입니다.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인데요. 은행은 충성과 지조의 상징이고 또 수많은 은행 열매처럼 항운의 수확을 거두라는 의미와 벌레가 생기지 않는 은행나무처럼 유생이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라는 의미도 깃들어 있습니다. 또 향교 곳곳에는 향교 전경의 건축 배치 문양을 담은 화강석 판석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문양은 향교의 공간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향교는 공자를 비롯한 성인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향 공간과 또 학습을 하는 강학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공간 배치를 담은 문양을 새겨서 향교라는 공간의 공간적 특성과 의미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팀장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죠. 원주 향교는 몇 안 되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이며 이번에 조성된 향교 역사공원은 전통놀이, 기획전시, 마을 행사, 소공연이 가능한 어울림 마당과
유치원생 등 어린이 야외교육장인 가론마당을 포함한 가족 단위의 휴게 공간입니다. 이곳에 오시게 되면 향교를 아울러서 보실 수 있고 유교 사상의 핵심 덕목인 인의 예지를 한 번쯤 떠올리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은식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역사 공원이 추송되면서 우리 또 시민들 많이 찾으시고요. 또 원주 향교의 역사적 의미가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고요. 자, 올 20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